54번 버스의 비극입니다. 어제 오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 사고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당시 사건 정황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참혹한 현장이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돼서 봤는데 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이 재개발 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낮입니다. 오후 4시면 한창 이제 사람들이 활동할 시간인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금 보셨죠? 지금 희뿌연 먼지가 저렇게 날리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곳을 지나던 저 시내버스 54번 버스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지금 영상이 이제 나올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건물이 무너지면서 희뿌연 연기와 함께 저렇게 버스 위로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왕복 8차선 도로 가운데 5차선까지 다 덮치면서 정류장에 정차했던 시내버스 54번 버스 한 대가 매몰됐고요. 결국 17명, 탑승자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 당시 사고 상황, 이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큰 지진 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꽝 하는 소리가. 밖을 보니까는 먼지가 이렇게 뿌옇게 자국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니긴 하는데 네. 그 공사하면서 그쪽 건너편은 사람들이 잘 안 다녔죠. 버스역을 폐쇄를 하든지 예. 거기는 통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공사하는 데는 그런 데는 저희 여기 동네 사람들은 안 다녀요. 홍 기자,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 철거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예견된 참사였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주변 근처 주민들이 전부터 많이 걱정해왔다는 목격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뒤편에 흙더미와 폐자재를 쌓아서 잔해 더미를 만들고 그 위에 굴삭기가 올라가서 건물을 철거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철거할 건물이 5층 정도인데 도로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너지지 않을까 무서웠다. 이러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인도는 통제했지만 바로 옆 도로가 통제되지 않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 진단을 먼저 했었어야 분석이 지난 뒤에 철거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철거를 할 땐 말이죠. 크레인으로 굴착기를 이 상층부로 올려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톱다운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 철거 과정에서는 토산을 쌓아놓고 그 토산 위에다 굴착기를 올려서 하다 보니까 그 토산의 하중에 밀려서 도로 쪽으로 쏟아져 내렸다. 지금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당시 이 철거 통제 상황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서 측 얘기도 잠깐 들어보시죠. 공사 관계자 말을 빌리면 양쪽으로 2명이 각 2명씩 그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때까지 이제 확인된 사람은 없었다고 하고 있고요. CCTV에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의 화를 돋우고 있는 것이 왜 교통 통제 안 했냐? 현장 작업자들은 미리 대피를 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왜 교통 통제 안 했느냐? 자기들도 뭔가 일이 날 거라 사달이 날 거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너져서 거기 있는 분들도 전혀 예측을 못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없는 건데요. 그 실제 붕괴 전 건물 5층에 굴착기하고 작업자 4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안 밖에 2명이 작업을 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이상 징후를 느끼고 대피를 해가지고 사고를 피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하고 난 뒤에 기껏 한다는 것이 현장 양쪽에 있는 인도를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 가는 인도 쪽에 약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평소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실제로 저 편도 3차선 아닙니까? 거기에는 전혀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바로 버스가 정류장에 그대로 진입을 했고 결국 그 버스 위를 덮쳐 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났죠. 이건 정말 이것도 하나의 그냥 대표적인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예전에
백 변호사님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그때 오너들은 빠져나갔었죠. 다 나갔어요. 먼저. 저 그 생각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는 지금까지 이 경과로 보면 명백한 인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앵커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건물을 해체할 때 이제 해체 계획서라는 걸 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뒤에 토산을 쌓고 올라가면서 하중을 못 견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그 부분부터 지금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수칙 같은 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인도 쪽은 통제했는데 차도는 통제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 조치가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공사나 또 저 철거업체 이 관련자들이 뭐 지금 처벌을 좀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가장 좀 가슴 아픈 소식을 또 이제 정리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런저런 사연들이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또 전해지고 있잖아요. 아들의 생일날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사연이 지금 알려졌는데요.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고 아침에 일을 하러 일터로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나갔다가 점심 장사를 마치고 빨리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차려놓고 나갔지만 저녁에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일찍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식당에서 일할 때 쓸 재료를 찾기 위해서 잠깐 시장에 들렀다 온다면서 평소 타지 않았던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고를 당했고 저녁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연으로는 현재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가족의 사연도 알려졌습니다. 근처에서 사고 당시 영상을 속보로 보다가 바로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지금 치료가 진행 중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류품 중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몸이 편찮으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일로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다. 우리 곁을 떠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산풍 얘기도 했지만 너무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동일한 그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그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그 2019년 기억이 아마 나실 텐데요. 7월 4일 오후 2시 23분에 잠원동에서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똑같은 그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복 4차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건물 외벽에 이제 그 덮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그 여성 1명은 매몰된 지 4시간 이후에 이제 그 구조가 됐는데 안타깝게 그분이 사망을 했고요. 동승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였다. 예, 기억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온 그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변호사님, 그 재개발 워낙 요즘 뭐 서울에도 그렇고 뭐 전국에 이 낡은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일단 뭐 철거를 하는 게 일상 다반사인데, 야 진짜 이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제 무슨 뭐 철거하는 이런 공사 현장 옆에 갈 엄두가 안 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사실 됩니까? 제가 사는 곳 바로 앞에 이 도로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와 유사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사고가 나는 걸 보고 그 앞을 지나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뭐 그곳은 안전하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 사고를 보면서 좀 느꼈던 건 아까 잠원동 사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현장 소장, 뭐 감리 보조 등 이제 구속돼서 처벌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과연 그 뒤에 이런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펜스 높이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의 펜스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보행자를 차단할 것인지 어느 정도가 되면 차량도 차단을 할 것인지 그 매뉴얼이 있을까요?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봐서 위험한 것 같으면 사람들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정도인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매뉴얼부터 정확하게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최근의 사고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 비슷하게 걱정하실 거예요. 동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물 철거한 곳 있으면 저 앞을 지나가도 되나?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상 징후가 있어서 자기들은 다 피하고 차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도 안 했던 이 사람들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